이미 이전 리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 할머니의 정체가 천사임이 7화에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시청자들이 추측했던 정체가 드러나며 그게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을 발견했기에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영에게 위해를 가하려던 살인마와 대치된 상황에서 발견된 특이한 장면을 통해 소영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 살인마와의 대결이 새로운 전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정체 또한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인 것이 확실히 밝혀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유정임을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위협하는 인물의 뒤로 갑자기 명숙과 만도가 나타나 범행을 하려던 사람을 막아내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의 장면에서부터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살인마에게 골목으로 끌려 들어간 이후 다시 큰 골목의 장면을 비춰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미 천사의 존재가 등장했음을 암시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황천지구 재개발 확정이라는 현수막 아래 좌측편에 불빛이 반짝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물론 비명소리를 들은 구만도가 꺼내든 휴대폰의 후레쉬 기능이겠지만 그 장소에 그 둘이 곧바로 나타나 살인을 막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듯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와 함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들고 있던 칼이 아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영이 그 칼의 모양을 보고 과거 한다원의 가족이 사망했던 사건을 떠올리며 범인이 동일 인물임을 확신하게 되죠. 물론 칼의 모양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목격자의 진술로 만들어진 과거의 칼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을 보면 동일 인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천사 악마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렇게 젊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듯한데 곧바로 25년 전 범인이라 하는 장면은 좀 어색해 보였는데 저만 그랬나요? 어쨌든 저는 사탄이 다온의 가족을 살해한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사탄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소영이 납골당에 찾아간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사실은 다온의 가족 모두 다온의 생일에 사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다온을 제외한 모두가 사망했다는 것과 함께 다온에겐 그의 동생 지온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드라마 전개상 연쇄살인마 제이라는 인물은 사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밝혀진 장면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살해할 수 없다고 알려진 악마의 규칙에 따르면 다온보다 4살이나 더 어린 동생이 살해당했다는 것은 제이의 정체는 사람이라는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라는 인물은 사탄과의 거래를 통해 만들어진 인물 같아 보입니다. 살인을 하고 신체의 일부분을 가져다 주는 대가로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적합한 인물은 아무리 봐도 정재걸이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그와 함께 다온의 생일과 가족이 살해당한 날짜가 동일한 것, 마지막으로 집의 비밀번호도 동일하게 해놓은 장면을 보여준 것은 사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살해당한 가족들이 사망한 날이 생존자로 남겨진 가족의 생일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다온을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온을 살려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만도는 아롱에 대해 의심하며 아롱의 본색을 드러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8화의 예고편 장면에서 아롱이 데리고 다니는 사자가 나오는 장면으로 보았을 때 최원중을 노리는 척하면서 빛나에게 일부러 위협을 준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지옥의 3인자답게 아무런 타격도 없을 듯한 모습이죠. 한편 다온은 지하에 살고 있는 오미자를 찾아갑니다. 오미자는 기다리고 있었다며 다온이 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죠. 다온은 오미자에게 강빛나가 악마라고 밝히며 빛나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죠. 그 말에 오미자는 둘은 붙어 있으면 한 명은 죽는다고 다시 이야기하는 장면과 함께 다온의 부모를 잘 알고 있다는 오미자는 과거에 다온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경고하죠. 다온의 가족이 사망할 때 어머니의 십자가가 클로즈업된 장면은 죽어가는 와중에 기도를 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다온을 지켰음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오미자가 거울을 보는 이 장면을 통해 오미자의 정체가 천사임을, 그리고 강빛나가 다온의 상과 깊이 연관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등산을 하는 장면에서 또다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죽였다고 말한 3명은 자신 때문에 죽은 자신의 가족이었다고 말하는 모습은 어버이날에 드릴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기 위해 밖에서 혼자 남아 가족들을 먼저 집에 보냈기에 자신이 살해한 것이라고 말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빛나는 그건 당신이 죽인 게 아니라 말해주며 그 말에 나오는 죄책감을 덜어낸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과거에 자신이 책임을 느끼던 가족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한 다운은 여전히 빛나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진짜 악마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많기에 말이죠. 취한 다운을 집에 데려다주며 이불을 덮어주려다 다운의 집에서 발견된 콜라캔을 보고 자신이 왜 살인자로 낙인 찍히게 된 것인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빛나는 만도에게 배다영이 사망한 당시 분리수거를 제대로 했는지 묻습니다. 분리수거 제대로 안 했다고 오한마로 맞을 뻔한 만도였지만 그 와중에 주기도문 외우는 모습 진짜 재미있는데요. 한다운이 자꾸 귀찮게 하는 것을 보고 아롱이 혼내준다고 하자 빛나는 건드리지 말라 말하고 그런 빛나를 보고 아롱은 이상함을 눈치채죠. 그리고 등장한 이번 회차의 빌런 역시 역대급 사이코패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로 이동 중 강아지를 발견하고 갑자기 차를 세우라 지시하며 겉으로는 동정심을 나타내는 듯하지만 이는 단순한 이미지 관리의 일환이었죠. 원중은 철저히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며 살아가지만 그 뒤에 숨겨진 냉혹함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원중은 위원장을 따로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데 이 장면은 마치 영화 베테랑의 조태호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여기서의 위선적이고 교묘한 권력 남용은 곧이어 드러날 더 큰 음모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원중의 집에 십자가가 뜯겨져 있는 모습으로 볼 때 이들의 가족 중 한 명 혹은 전부 악마일 수도 있음을 암시해주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소영은 원중에게 살해당한 원창선의 녹음기를 발견하고 범행이 일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전부 부인합니다. 위원장 같은 밑바닥 인생들이라며 무시하는 그의 모습에서 인간성의 부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경찰서장은 최원중 사건을 덮으라 지시하고 이에 반해 소영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다짐해 주었죠. 이제껏 덮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실제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최원중의 아버지는 정재구를 찾아가며 피해자 쪽 검사까지 매수한 피고인 측에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빛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 재미없다며 자리를 뜨지만 다오는 외압이 있었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악마인 빛나는 진실을 알 수 있지 않냐며 다온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빛나는 시신의 이마에 손을 대고 사망 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는 능력을 통해 과거를 보았지만 자살이라고 거짓말하며 진실을 감춥니다. 빛나는 결국 자살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자 최현중을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후 황천빌라의 장명숙이 이상한 행동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마치 일부러 위험에 노출이 되려고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김소영은 명숙과 골목길에서 마주친 이후 정임을 위협하던 범인을 발견했고 그 골목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소영이 들고 있던 봉과 함께 혈흔이 발견되지만 총성이 단 한 번만 들린 것으로 보아 김소영은 공포탄만 쏘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가 계속 흐르지 않고 갑자기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가 흘러내리던 중 어떤 특별한 이유로 한 번에 멈추었음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계속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곳을 일부러 어슬렁거리는 모습, 그리고 여 팀장이 범인의 칼에 찔려 대량의 피를 쏟아내고 있을 때 자신의 정체를 숨김과 함께 피가 멎은 듯한 모습은 아마도 라파엘이라는 전사로서 치유의 능력을 사용하여 소영을 살리고 피신시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해당한 것이 아닌 실종이 되었다 말하는 경찰의 말로 보았을 때 소영은 사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영을 위협하던 사람이 무기를 꺼낼 때 악마처럼 꺼내는 것이 아닌 품에서 꺼내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모습은 그의 정체는 사탄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볼 땐 이 인물은 정선호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누구처럼 보이시나요? 그리고 김소영은 어떻게 됐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